근데 이 과정들이 포함이 되는 하안검 수술인지 포함되지 않는 수술인지에 따라서 어떤 하안검 수술의 종류가 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하안검이라는 수술로 생각이 되지만 실제 하안검이라는 수술 안에 어떤 내용의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제목은 안고 없는 하안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찐빵에 안고가 있는 게 더 맛있는 거죠. 그렇듯이 하안검 수술에도 이런 찐빵의 안고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다 보면 그 하안검 수술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좀 낯선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용어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고요. 이 하안검 수술할 때 이 사용하는 이 용어들이 그 하안검 수술의 그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과정들이 포함이 되는 하안검 수술인지 포함되지 않는 수술인지에 따라서 어떤 하안검 수술의 종류가 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하안검이라는 수술로 생각이 되지만 실제 하안검이라는 수술 안에 어떤 내용의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해요. 주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경막 강화, 그리고 외안각 고정, 그리고 수프 리프팅, 이런 이제 세 가지 그 용어를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경막 강화라는 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경막이라 그러면 뭔가를 이렇게 나누는 막을 말해요. 격막. 강화한다는 거는 더 튼튼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경막 강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는 그래요. 그러면 경막은 어디 있는 구조냐면 눈 밑에 우리가 층을 봤을 때 눈 밑은 가장 겉에 피부가 있고요. 이 피부가 딱 젖히면 그 바로 밑에 이제 근육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그 구조는 피부가 있으면 피부 밑에 근육이 있기 전에 그 피하 지방이라 그래서 피부 아래 지방층이 원래 있어요. 다. 근데 눈 밑은 좀 특별하게 이 지방층이 거의 없어요. 있긴 아주 조금 있지만 거의 없는, 그래서 피부 밑에 거의 바로 근육이 있는 이런 구조가 되고요. 이 근육보다 더 깊은 곳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눈 밑 지방이 있거든요. 눈 밑 지방은 안화뼈가 있으면 그 안에 안구가 들어있고요. 안구와 안화뼈 사이에 이 눈 밑 지방이 위치하게 되는데 이 지방이 앞에까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앞쪽까지 이렇게 밀려 나오게 돼서 그게 눈 밑 지방인 거고요. 겉에서부터 보면 피부, 근육, 그리고 지방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지방이 눈 밑 지방의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안쪽에. 그런데 이 경막이란 건 어디 있냐면 이 근육과 지방 사이에 있는 게 경막이에요. 그러면 이 경막은 어떤 구조로 생각하면 되냐면 눈 밑 지방을 감싸고 있는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방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데 그 주머니를 경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근육과 눈 밑 지방을 나눠주는 막인 거죠. 그래서 경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경막을 강화한다는 거죠. 경막 강화라는 말은. 이 경막이라는 거는 원래 눈 밑 지방을 감싸고 있으니까 눈 밑 지방이 불룩하신 분들은 경막도 같이 이렇게 불룩하게 나와 있겠죠. 근데 이 눈 밑 지방이 이렇게 불룩하게 나와 있을 때 이것을 아랫부분을 터서 우물꼬랑인대를 풀고 이 지방을 밑으로 이렇게 펼쳐서 내려주는 이런 눈 밑 지방 재배치 과정을 해요. 근데 한 다음에 이 경막을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다시 경막도 아래쪽에 있는 그 골막 부위에다가 다시 묶어주면서 고정을 하면서 둥글게 있던 경막을 팽팽하게 당겨주는 과정을 시행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을 경막 강화라고 해요. 경막을 강화하면 좋은 점은 일단 눈 밑 지방이 불룩했던 게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만큼 비죠. 원래 불룩했던 눈 밑 지방 부분만큼 빈다고요. 내려갔으니까. 근데 경막을 그대로 놔두면 경막은 이렇게 남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태가 되면 이 눈 밑 지방이 지금 내려서 잘 내려가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안구 아래쪽에 눈 밑 지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 특징이
안화뼈가 점점 넓어지면서 이 안구는 점점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점점 밑으로. 그러다 보면 그 안구의 밑에 쪽에 있는 눈밑 지방은 눌리면서 앞쪽으로 밀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눈밑 지방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앞쪽으로 밀려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눈밑 지방이 밀려 나오는 거를 앞쪽에 있는 경막이 버텨줄 수 있으면 앞으로 나오는 게 좀 적어질 수 있겠죠. 눈밑이 불룩해지는 게. 근데 지금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놓고 경막을 팽팽하게 하지 않고 그냥 느슨한 채로 놔두면 지방이 앞으로 밀려 나오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경막을 강화하는 거는 이렇게 느슨하게 돼 있는 경막을 다시 팽팽하게 당겨서 묶어주는 거예요. 아래쪽에서. 그러면 팽팽하다는 거는 그만큼 밀려 나오는 거를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다시 점점 눈밑 지방이 밀려 나오려고 하는 거를 경막이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밑 지방이 밀려 나오는 거를 늦출 수 있는 거죠. 눈밑 지방이 밀려 나온다는 게 다시 눈밑이 재발된다는 거고 모양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경막을 강화해서 팽팽하게 만들어주면 이 눈밑이 다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한 게 재발되거나 아니면 눈밑에 노화되는 거를 막아줄 수 있다. 이래서 경막 강화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경막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외양각 고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슷한 말로는 근육 고정, 그 다음에 근육 당기 임술, 이런 비슷한 말로 사용을 해요. 외양각 고정, 말 그대로 외아는 각은 바깥 외자를 써요. 눈의 각인데 바깥에 있는 각을 말해요. 이렇게 눈 중에 이렇게 꺾이는 이 부분 있죠. 여기를 외양각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안쪽에 있는 걸 내양각이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외양각은 이 부분을 말하는데, 외양각 고정이라는 거는 하안검 수술을 할 때 제일 깊은 곳에서 눈밑 지방을 재배치를 하고 경막을 강화했어요. 그러면 그 겉에 부분에 근육이 있어요. 눈밑 근육, 눈 둘레 근육이죠. 안윤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을 이 외양각 부위에서 고정해 주는 거예요. 외양각은 고정하는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위치. 실제 고정하는 것은 근육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양각 고정은 외양각 부위에서 근육을 고정한다. 어디에 고정을 하느냐? 여기 뼈에 고정을 해요. 이렇게 안화뼈 이 끝에 있는 부분에서 그 뼈랑 직접 묶어줄 수는 없고, 뼈를 감싸고 있는 골막이라고 있어요. 그 뼈막, 그 골막에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양각 고정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안윤근을 외양각 부위에 있는 골막에 고정하는 수술이에요. 그럼 이걸 왜 하느냐? 나이가 들면서 근육도 점점 탄력을 조금씩 잃게 되겠죠. 탄력이 떨어지면 근육은 팽팽하면 이렇게 팽팽하니까 탄력이 좋을 때는 이렇게 잘 받쳐주고 있다가, 이게 탄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느슨해지니까 힘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처지게 돼요. 느슨하면. 그러면 눈 밑에 있어서 느슨해진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밑으로 이렇게 늘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밑으로 늘어지면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양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근육이. 젊을 때는 안 그러다가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팽팽한 상태라는 거는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근육을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팽팽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외양각 고정이라는 거는 늘어져 있는 안윤근을 팽팽하게 당겨주는 수술인 거예요. 근데 이거의 효과는 당연히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근육 바로 겉에 피부가 붙어 있으니까 피부랑 같이 이렇게 늘어져 보이겠죠. 처져 보이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걸 당기면 팽팽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밑이 탄력이 좋아지고 팽팽해 보이겠죠. 그럼 당연히 훨씬 더 젊은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하안검 수술을 할 때 이 외양각 고정술을 하면 눈밑이 좀 더 팽팽해 보인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하안검 수술을 할 때 외양각 고정을 같이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비슷한 용어로 뭐 눈밑 당김술, 그 다음에 뭐 눈밑 근육 고정술, 뭐 이런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같은 의미죠. 눈밑을 당겨주는 개념인 거고 근육을 고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담을 받거나 뭐 이런 내용을 보실 때 같은 내용이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있는데, 이건 이제 수프 리프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더 생소하죠. 그래서 영어로 SOOF 이래서 수프라고 그래요. 수프. 서브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 패시예요. 그러니까 서브라는 거는 이제 어디 하부에 있다 그런 뜻이고,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라는 게 이제 눈 근육을 말하는 거예요. 눈 둘레 근육. 마지막 팻이라는 거는
지방이죠.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안윤근의 서브, 아래에 있는 fat, 지방인 거예요. 안윤근의 깊은 곳에 있는 지방. 그래서 이거를 수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수프 리프팅이라 그러는 거, 리프팅은 뭐예요? 리프팅도 영어죠? 이렇게 올리는 걸 리프팅이라고 그러죠. 끌어올리는 걸. 그러니까 수프 리프팅이라는 거는 이 수프라는 거를 올려준다는 얘기죠. 어디 있느냐예요, 수프가. 눈 밑에 있는 거는 눈밑 지방이잖아요. 눈밑 지방은 수프라고 하지 않아요. 안화 지방이라고 그래요. 수프는 어디 있냐? 이거는 이 안화, 이 뼈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겉에 있는 거예요. 겉이라는 거는 더 밑에 있는, 이 밑에 있는 거예요, 여기. 안화 쪽이 아니고 이 앞 광대 쪽에 있는 지방을 말해요. 우리가 얼굴에 있는 지방은 피부 밑에 피하 지방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피하 지방이 있어요. 피부가 있고 밑에 피하 지방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이 안윤근인 거죠. 그 안윤근에서 다시 깊은 곳에 지방이 또 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지방이 두 층이 있는 거예요. 피부 밑에 한 층이 있고 근육이 있고 그 근육 속에 지방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얕은 쪽에 있는 지방을 얕은 지방이라고 해요. 근육보다 더 속에도 있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죠. 근육보다 깊은 곳에 또 있어요. 이거를 깊은 층 지방이라고 해서 깊다, deep fat이라고 해요. deep fat. 이 deep fat에 이 수프 같은 건 deep fat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수프, 이 깊은 층에 있는 지방을 리프팅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하안검 수술을 할 때 같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죠. 이 속에 있는, 여기 있는 지방을 끌어올린다는 거는 이 지방을 끌어올려서 어디랑 고정을 해야죠. 리프팅. 그러면 어디 고정을 하냐면 이 안화뼈에 이렇게 경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안화뼈에 가장자리가 있죠. 그럼 이 뼈에 더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위로 갈 수는 없죠. 위로 가면 쑥 들어가잖아요. 그냥 빈 곳이죠. 안화가 있는 곳이니까 이 밑에 있는 지방을 최대한 올려서 여기 뼈 있는데 뼈의 끝부분까지 이렇게 묶어주면 아래쪽에 있는 지방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게 수프 리프팅인 거예요. 그럼 그걸 왜 하느냐? 당연히 이 부분이 수프가 있는 이 위치가 이렇게 처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올려주면 이렇게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앞 광대, 앞 볼 이 부위가 젊을 때는 괜찮아요. 나이가 들면 이 부분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근데 그 내려간 곳을 수프 리프팅을 통해서 올려서 원래대로 이렇게 복원시켜주는 이런 과정을 말해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수프 리프팅을 하게 되면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이게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지방을 올려서 여기 뼈 있는 데까지밖에 못 올리죠. 더 위로 올릴 수가 없어요. 여기 눈 있는데 어디 고정할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프 리프팅은 수프 지방을 올려서 안화 경계에 있는 그 골막에 고정을 해주는 수술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안검은 절개를 하고 들춘 다음에 수술을 하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지방을 올리려면 내가 수프 리프팅만 따로 하고 싶다고 해도 결국 하안검 절개를 통해서 열어야 돼요. 안 열면 이걸 어떻게 올리겠어요? 그러면 하안검 거꾸로 하안검 수술을 할 때 열었으니까 밑에 있는 수프를 같이 올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안검 수술을 할 때 이 수프 리프트가 자꾸 같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프 자체가 처짐이 적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다 이렇게 처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처짐이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올려줄 게 많지 않겠죠. 리프팅 할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도 조금이라도 같이 이렇게 올려주는 편이에요. 이거를 나중에 또 하기는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처짐이 많지 않은 분들인데 내가 이걸 많이 여기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거상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조금 괜찮은데 올리면 이상해져요, 모양이. 오히려 이게 무조건 맞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수프의 위치가 괜찮은데 올리면 이게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광대가 좀 커져요. 커지면서 눈이 오히려 이렇게 작아진다고 할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된다고. 여기가 뭉쳐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자기 수술하고 여기가 이렇게 광대가 이렇게 커졌다고. 그게 불만인 경우도 있어요. 그분은 올리면 안 되는 경우였던 거죠. 올려서 더 인상이 강해지고 세 보인다고 그러고. 수프 리프팅이라는 거는 이제 딱 내가 원래 위치에서 내려가 있는 수프를 그냥 원래 좋은 위치로 이렇게 복원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좋으니까 무조건 막 더 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정도로 해서 이제 수프 리프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안검을 좀 알아보시고 이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쉽게 알아보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하안검 수술 시 많이 언급되는 그 3가지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